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고조되는 중동 지역을 둘러싼 전운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낙폭을 맞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특징주부터 체린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시장은 하락을 촉발할 만한 아주 뚜렷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들의 실적에 실망 요인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이슈까지 겹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이날 하루 동안은 16%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1.46%의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내 최대 1일 낙폭을 바로 이날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S&P 500의 11개의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임의 소비재와 기술주가 2% 가까운 낙폭으로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누르는 양상이었는데요. 그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임의 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FSD에 대한 구독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수요를 좀 자극해줄 거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으로 해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수요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2%의 급락으로 이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임의 소비재 섹터 내에서 또 다른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였던 테마가 바로 여행주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주들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가 반락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의 주가가 4%대 하락,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그리고 카니발 등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이날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여러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국이 자국의 3대 국영 통신사에 앞으로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텔과 AMD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한 실적 직격탄 우려가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4%, 5%의 낙폭을 기록했고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까지 동반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였고요.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오늘입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종목의 비율이 8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애플의 주가가 0.8% 홀로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점이 아주 눈에 띄는 이날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흐름을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위험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해 있는데 애플은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홀로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날 역시도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JP모건 측 비중 확대 의견 유지됐다라는 부분도 애플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JP모건의 실적 결과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 자체는 좋았는데 문제가 핵심 수익원이죠. Net Interest Income, 즉 순이자 이익이라고 불리는 항목이 전 분기 대비 4%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의 주가는 6%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82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이것이 4년 내 최대 1일 낙폭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말 사이 전해졌던 빅테크 기업들 관련 소식 한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서 이제는 일본도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게 될 경우
일본 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20%를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법안에 타겟이 되고 있는 알파벳 혹은 애플의 주가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영향을 받아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모버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쿠팡을 들고 왔습니다. 멤버십 월회비를 58%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서는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쉽게 탈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스러운 이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주가가 이날 하루 만에 11%나 급등을 했고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0 선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운용자금의 규모가 10조 5천억 달러를 경신했다. 아주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블랙록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실적 결과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상승 출발을 하기도 했었지만 JP모건 급락의 여파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블랙록의 주가였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라이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논란에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한 가지 캡처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매도 전문기관 Fuzzy Panda Research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Insurance Fraud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글로벌 라이프가 수백 건의 보험 사기를 알면서도 눈 감았다, 모르는 척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나타났던 목요일장에 글로벌 라이프의 주가가 5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방에 대한 예고까지 나타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는 이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 상승하면서 $59 선까지 주가를 되돌려 놓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애완용품, 의약품 전문업체죠. 조에티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arthritis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에티스에서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가 그동안 유럽과 미국 내에서 수천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소식이 담겨져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고요. 조에티스의 주가는 이날 8%대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은 혜은 앵커가 이어갑니다. 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이번 주에 특히 금요일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는데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은 주로 이 내용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고조되는 분위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속보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계속되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운, 먼저 이란의 공격이 시작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증시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의 공격 소식이 들려온 뒤에 급락을 하다가 특히 방산주와 드론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더니 제약과 이런 쪽 바이오 쪽의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란은 72시간 전에 공격을 이미 통보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점차적으로 확전을 막겠다라는 주변국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생방송 TV 방송 진행 중에 오늘 밤에 보복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 오늘 밤에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처음에 이란이 공격을 감행한 이후에 이스라엘도 바로 우리도 보복 공격 감행
진행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이 나서서 확전은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도 긴급 소집을 하면서 주변국들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까요? 생각보다는 아주 크게 스파이크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85달러 선에서 금요일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는 84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주 크게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우리가 당장은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6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전 거래일보다도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2,343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런 전운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갈등 라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물론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로 이 내용이 처음에 나왔는데 인텔과 AMD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카드를 중국이 꺼내 들었길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 정부가 주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2027년까지 네트워크 설비에서 외국산 칩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초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의 장비를 점검하고 외국산 CPU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이동통신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인텔과 AMD의 서버용 CPU를 대량 구매해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추산에 따르면 올해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은 인텔이 7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AMD가 2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산 CPU를 자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기한은 2027년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앞으로 이 인텔과 AMD가 중국 쪽에서 나오던 매출을 어느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마켓 안에서 CPU 서버의 점유율을 표시를 한 겁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양을 인텔과 AMD가 나눠 먹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AMD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내에서 이 전체 서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높은데요. 인텔과 AMD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음 장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15%에 육박하는 양이 중국으로부터 나옵니다. AMD의 매출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출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즉각적으로 주가도 인텔이 5% 넘게 AMD의 경우에는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이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에 특히 인텔과 AMD의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특히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콧대 높던 FSD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무려 절반의 인하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행 보조 장치인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의 월 이용료를 기존 $199에서 $99로 인하한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 탑재된 것과 달리 FSD는 $12,000의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월 $199를 내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월 이용료를 절반 수준인 $99로 내린 겁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번 가격 인하가 일시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FSD 이용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FSD의 일시불 가격을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인하했고 지난달부터는 FSD가 지원되는 모든 미국 내 자동차에 대해 FSD를 한 달간 무료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지난 2020년 5월 FSD가 규제 승인을 받아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이 FSD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99달러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가격 인하를 함께 단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아무래도 최근 보여지고 있는 전기차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외신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 CEO가 사실은 계속해서 FSD 가격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적정한 FSD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냐라고 묻는 X 이용자의 설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좋아요를 표시한 장면을 한번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가 FSD의 가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AI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FSD를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 구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수익화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까지 전해드렸습니다.